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근대 언론과 근대 시설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외우지 않고서는 좀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쭉 한번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 개항 직후, 즉 강화도 조약 이후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신문들이 어떻게 쭉 발달하는지 개항 직후에 먼저 신문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거 유퀴즈나 뭐 골든벨 이런 데 맨 처음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한성순보. 자,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이다. 네. 근대적인 신문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쵸? 한성순보. 그러면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조선은 한자를 쓰던 국가였으니까 요게 순 한자로 되어 있다. 한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라에서 만든 신문이야. 그래서 이 관청할 때 관보 국가에서 만든 신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 개항을 했으니까 이런 신문을 만드는 데는 당연히 이제 개화파들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바로 이 한성순보를 만든 관청이 바로 이 방문국이라고 하는 개화 기구였다. 그래서 방문국이 뭐 신문이나 잡지, 편찬이나 책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단체가 바로 이 방문국이라고 하는 기관이었다 정도 알아두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한성순보, 그다음에 방문국 이렇게 신문을 알아봐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84년에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죠. 무슨 사건이죠? 우리 갑신정변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제 요 이후로 또 이제 이런 언론이나 근대 시설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 동도서기, 동양의 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이게 동도서기죠. 바로 이런 개화기에 또 신문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바로 한성순보에 이어서 이번엔 한성주보라고 하는 겁니다. 한성주보. 네, 들어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최초의 상업 광고. 신문이라는 거 요즘에 보면 광고를 실어서 대부분 돈을 벌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 들어만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해버릴까요? 그냥 병원.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병원들. 병원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1884년 이후에 바로 어떤 병원, 서양식 병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의 이름은 바로 광해원이라는 곳이다. 바로 선교사였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만들게 되는데, 알겠죠? 이 광해원이 나중에 이름이 만들고 나서 제중원이라는 곳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해원은 서양식 의료 근대 기구, 그러니까 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전통적인 우리나라 의학이 있잖아. 허준 들어봤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죠. 한의원 들어봤죠. 한의원은 우리나라 전통 방식 의학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대부분의 뭐 내과라든지 이런 병원들이 바로 서양식 의료기관들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근대적인 시설들을 개화 이후에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죠. 개항 직후에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화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계속 나왔던 이 전환국이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 전환국은 나중에 1904년 재정고문인 메가타가 오면서 이 전환국을 없애버렸다. 화폐 정리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 전환국을 없애버렸던 거 기억날 거예요. 전환국이라 해서 전화국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지. 화폐와 관련된 게 전환국이다. 그 다음에 또 기기창이라는 걸 만든다. 기기창 들어봤을 거. 기기창 뭘 만드는 관청이었지? 무기를 만드는 관청이었죠. 그 다음 주로 바로 영선사라고 하는 청나라를 다녀온 사신들이 청나라의 그런
무기를 근대적인 무기를 만드는 것을 배워서 만든 관청이 기기창이다. 그 다음에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 우정총국, 그치? 요 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벌어졌다고 했지. 우정총국은 우체국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는 이제 근대적인 시설로 바로 이제 전신, 그러니까 전신은 이제 통신이지, 이제 전보를 보낸다고 하죠. 네, 그래서 선을 깔아가지고 통화를 한다든지 전보, 뭔가 신호를 보내서 빠르게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 그 다음에 최초로 전등,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불빛이 들어오는데 바로 경복궁의 전등이 처음으로 설치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근대적인 시설들도 만들어 가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95년부터 또 신문이나 병원, 병원은 이제 여기 알렌 광해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나 시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1895년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독립신문 기억해 주셔야겠죠.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신문이라는 거 기억날 거예요. 그쵸? 독립신문 만든 사람 인물 누구야? 서재필.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가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독립신문 하면 기억나죠? 한문으로 읽으니까 얘들아 문제가 됐겠죠? 여러분 독립신문 뭘로 만들어야겠어? 한글. 그 다음에 서재필 생각해보세요. 갑신정변에서 미국에 다녀왔다가 다시 귀국한 인물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뭘로도 만들까요? 영어. 영문으로도 만드는 신문이었겠지. 그 다음 나라가 만드니까 아무래도 나라의 입장만 반영된 게 아니라 바로 이 독립신문은 최초의, 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민간 신문이었다.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거 이제 뭐 나중에 골든벨이나 이런 데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또 신문들이 나오는데 이번 다음 신문은 바로 제국신문이다. 제국신문. 알겠죠? 자, 제국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순 한글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누가 읽겠어요? 바로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 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신문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시일야 방성대국으로 유명한 신문이 바로 무슨 신문이야? 황성신문.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렸던 신문이죠. 이 신문은 일반인보다는 유생, 한문을 많이 하는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신문사로 유명했죠. 바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신문을 실었던 게 아주 유명하죠. 알겠죠? 자, 요때 신문들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대한제국을 만들어가는 그때니까 바로 그때 개혁을 광무 개혁이라고 불렀죠. 요 시기에 이런 신문들이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병원은 우리 광해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광무개혁 시기에 이루어지는 시설들로는 자, 이제 전신, 전등 들어왔으니까 이 다음엔 이제 전화. 조선인들한테 이 전화라는 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죠?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처음에 막 이걸 접한 사람들은 막 귀신 목소리인 줄 알고 엄청 놀라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99년에 대한제국을 만들고 대한국, 국제 이런 것들을 선포하게 되죠. 이러면서 여기서 도입한 게 바로 이제 전차. 전차는 이제 뭐 기차 같은 건데 도심권에서 다니는 거지, 트램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의 기차는 바로 이제 경인선이 됩니다. 경인선이 최초의 철도가 되는 거예요. 경인선이니까 말 그대로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는 철도야. 서울하고 인천을 연결하게 되는 철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연결된 게 서울의 노량진에서 인천의 제물포까지. 우리나라 철도들은 주로 끝이 바닷가 쪽으로 많이 향해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경인선을 만드는 것도 결국 누구? 바로 일본의 침략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왜 항구에다 연결하겠어? 뭐 군대라든지 아니면 전쟁 물자 같은 것들이 인천으로 가져와서 빠르게 서울로 철도를 이용해서 나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목적들이 주로 들어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904년 이후에 또 근대 시설이나 뭐 신문을 보면 바로 이때는 이제 일제히 침략이 더 본격화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애국 계몽 운동의 시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유명한 신문사 뭐가 있었냐면 대한매일신보. 우리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그쵸? 이 신문은 영국인이었던 베델과 그 다음 양기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물이 같이 만들어서 편찬하는 신문이었어요. 베델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외국인이죠.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 신문사는 함부로 탄압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그게 무슨 운동이었지? 국채 보상 운동. 요것을 주도하게 되는 신문사가 바로 대한매일신보였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그 다음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철도가 이제 190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더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이 바로 이 경부선. 1905년 경부선이니까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하는 거야? 서울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 다음 또 어떤 것도 만들어진다? 경의선. 경의선은 06년. 마찬가지로 경의선은 여기서 경은 다 서울을 의미해. 서울하고 의주. 북한 땅까지 연결된 북한 땅이지 지금은. 여기에 연결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전부 다 이런 철도는 결국 일본의 침략 의지와 관련이 있다. 경부선, 경의선 생각해 보세요. 부산이라는 항구, 일본이랑 가깝잖아요. 그다음 의주는 항구는 아니지만 의주로 연결한 이유는 바로 이때 일본이 중국의 만주나 러시아를 침략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경인선이나 경부선은 우리나라 철도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본적인 노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철도의 역사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핵심 개념 확인하기.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어떤 신문이었다?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 바로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 그 다음에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한 게 뭐라고 했어? 한성주보, 한성순보 주보. 잘 외워놓으면 되겠죠? 땡땡 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영문판으로도 발행되었다. 아까 뭐였지? 독립신문. 영문으로도 발행되었다. 땡땡 신문은 순 한글로 발행되었으며 서민과 부녀자가 주된 독자층이었다. 바로 제국신문. 그러니까 부녀자, 여자들이나 평범한 서민들이 대상이었다. 그 다음 대한매일신보는 대구에서 시작된 무슨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 영선사 일행은 귀국 후 조선 최초의 근대적 무기제조 공장. 근대적 무기제조 공장이 뭐였어 아까? 기기창. 맞아요. 저 기기창 하면 무기다. 기기, 무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1884년 근대적 우편 업무를 담당한 관청 뭐였어요? 우정, 총국. 맞아요.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1899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대문과 청량리를 오가는 뭐가 개통된다? 전차.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전차야, 전차. 지금으로 따지면 뭐 지하철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을 나르기 위한 거.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뭐가? 경인선. 맞아요.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최초의 철도가 만들어진다. 러일 전쟁 중 일제에 의해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부선과 경의선을 만들게 된다. 일제가 근데 우리나라에게 철도를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철도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일본의 침략의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특히 일본이 경부선을 까는 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전신, 자기들끼리 통신을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까는 선을 보면
정말 섬뜩한 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 부산으로 들어왔다가, 그지?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길목으로 이렇게 철도를 놓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요. 이상입니다.